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교범 선생님입니다. 수돗물 유충 발생을 통한 마시는 물의 이해와 식수 적정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정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물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돗물이 집집마다 연결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깨끗하게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실습하기 위해서 가져온 도구인데요. 바로 1달러 현미경입니다. 이 1달러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민하고 개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전체 길이는 10분씩 3개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L 적정 기술 교실이고요. 학습 목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마시는 식수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두 번째, 수돗물 유충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세 번째로,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네 번째로, 우리와 아프리카에 마시는 물과 위생의 차이를 알아보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마시는 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마지막은 1달러 현미경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시는 물의 이해, 함께 첫 번째 챕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색연필로 그려진 단순한 그림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물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데워진 바닷물은 수증기의 형태로 증발하게 됩니다. 수증기는 대기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구름의 형태로 응축됩니다. 구름 입자가 충돌하면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는 하천을 따라 흐르고 그리고 바다로 결국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돼서 구름을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볼까요? 아까 설명한 흐름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 하천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일부는 지하수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증발하고 흐르는 물은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우리 집의 수도꼭지까지 오는 과정을 함께 배워볼까요? 이따가 이 과정에 대해서 퀴즈를 낼 예정이니까 잘 공부해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오염원 배출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물을 취수하고 정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과와 살균 과정을 거친 후 배수지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급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원에서부터 취수해서 정수 과정을 거치고 정수된 물을 송수하고 배수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급수하는 모든 과정을 상수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상수도의 3대 요소는 수질, 그리고 수량, 수압입니다. 마시는 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수량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가뭄이 들거나 깨끗한 물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기에 참 힘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었을 때 적정한 압력으로 물이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은 적정한 수압이 있어야지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3대 요소는 수질, 수량, 수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뉴스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뉴스를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먹는 물에 사용되는 수돗물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에 보니까 폐쇄형인 부평 정수장에서도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깔따구 유충 추정 물체 발견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됐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한 8월 9일 기준에는 총 2,735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충이 발생되었나, 정수처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 실제 수돗물에 유입된 것은 인천광역시에서만 발견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유입이나 미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고 접수 중에서 일부만 정수처리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노후된 관거나 아니면은 그런 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위생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어떻게 정수처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정수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리장은 응집지에서는 첫 번째로 물속의 이물질을 화학적으로 무겁게 만들어서 가라앉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침전지를 통해서 물의 흐름이 아주 느리게 하여서 그 응집된 그런 물질을 가라앉힌 후에 여과지를 거치면서 우리 정수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모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존 접촉조가 있는데 여기서는 살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탄 여과지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맛과 냄새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돗물 유충 발생한 뉴스를 보면서 교수님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활성탄 여과지 사이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이 있는데 정수처리장에서 유입된 벌레가 유충을 까게 되어서 이 지점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외부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스템의 개선과 그리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타임입니다. 상수도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한 적정한 두 번째, 그리고 적정한 세 번째 물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상수도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대답해 볼까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상수도의 3요소는 수량, 수질, 수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적정한 수량, 우리가 물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질이죠. 그리고 물을 틀었을 때 적정한 압력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이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비가 와서 이 비가 내가 마시는 물까지 어떻게 이동하고 정수 처리되고 이동하는지를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